하기 때문에 뭐 학술대회 이런 개념도 아니고 정말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로 생각하고 여러 선생님들과 고민하신 분들의 의견을 서로 소통하는 자리로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강이라고 했지만 특별히 강의 드릴 것도 없고 있는 걸 소개해 드리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저는 구미와 남다른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안동에서 구미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구미 사람이 되어 있고 구미시에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구미시를 사랑합니다. 저는 구미 사람이고 다시 한번 이 구미를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계신 여러 어르신들께서 저희를 적극 성원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단히 큰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앞에. 저희 전시 제목은 공유공간 구미 컬렉션과 구미의 문화유산입니다. 우선 구미부터 또 구미 정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미는 옛날 고어가 선산이었고 일선, 숭선, 그 다음에 선주, 화이 이렇게 불렸습니다. 인동도 마찬가지 사동, 화연, 수동, 지금의 인이동도 있습니다. 지금의 구미는 1978년도에 확정된 행정구역 명칭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선산과 인동의 이 선인, 선이 인이고 인이 선입니다. 그래서 선산과 인동은 하나일 수밖에 없고 한 몸이다. 그래서 저 구미가 탄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눠드린 그 자료집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는 정말 한결같이 착하고 이 선을 숭상하고 정말 착한 고을이고 서로 화합하고 의로운 동네가 이 선산이고요. 인동은 인자가 장수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 수동이 있습니다. 인의를 실천하는 고장이 저희 구미이겠습니다. 그래서 선산과 인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낙동강이 한가운데 거의 정확히 지역을 절반으로 가르고 있습니다만 그걸 화합 삼아 그 중심으로 양 지역이 화합해서 구미시가 큰 발전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천혜의 자연유산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오산이 진산이고 저 선산 뒤쪽으로 마주보고 비봉산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이 정말 중요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동쪽으로는 천생상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아울러 넓은 들같은 바다같은 평야가 우리 구미에 물산을 제공해주고 풍요를 더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구미에 살고 있는 우리 구미인은 예로부터 학문과 충절, 의리, 특히 왕상 선생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 메카, 근현대 경제 성장의 주역이었습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구미시를 공단을 설립하시고 우리 구미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동력을 제공한 아주 뜻깊은 고장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명심해서 이 구미를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미의 정신과 문화를 잠깐만 살펴보면 현재 저희가 생각했을 때 구미의 정체성을 제가 한 번씩 여쭤보거나 어르신들한테 또 저희가 같이 근무하는 분들한테 한 번씩 여쭤보면 정체성이 뭔지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제가 잘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구미의 정신의 바탕은 현재 금오선 오현회를 중심으로 그분들이 실천하셨던 학문사상, 실천 도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구미는 효제 충신의 정신과 도학절이, 공평정대, 청렴무사, 경세재민의 이 5가지 덕목을 바탕으로 조선 전기부터 이 구미의 정신문화의 바탕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 자체가 지금 현대와 잘 맞지 않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상식의 보편성에서 찾는 이 문학적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립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문학적 정체성이 15세기에
14, 15세기에 야한 길제 선생으로부터 시작된 성리학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 신유학의 강령을 바탕으로 법고 창신의 자세로 우리 인의의 법도를 지켜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주자학이 700년 고유의 우리 독창적이고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서 현재 K 브랜드가 만들어졌듯이 구미가 가능하다면 구미의 문화 브랜드를 G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 구미를 선양을 해야 되겠고 대외적으로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쪽 자리가 이상하게 됐는데 구미의 인문문화 브랜드 타 지역을 저희가 가보면 안동 밑에 쭉 써놨습니다. 한국 정신문화에서도 안동 이건 제가 알고 있기로 구미가 안동에 뺏긴 명칭인 걸로 알고 있고 선비의 고장 영주 이것도 아주 좋은 명칭이고 그 다음에 군인은 인곽사에서 있는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삼국유사의 고장이라는 군이라는 이 타이틀을 브랜드를 상표화시켜서 인문 브랜드로서 관광 유입 효과나 그 다음에 그 시민들의 인문 교양을 함양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미는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이런 역사적인 것들을 잘 우리가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정말 이 특별한 인문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구미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과 자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성리학 더 이상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리학 그 다음에 예술 분야에서는 고산 한기로 선생이 있고 그 사위이신 옥산 이후 선생도 계십니다. 선산향교 금호서원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불교 처존지가 우리 구미에 있습니다. 동국 최초 가람도 도리사가 구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인문지리적 자연경관을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구미 팔경을 제 머릿속에 한번 그려봤습니다. 지금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가지 협의를 거쳐서 의논을 토론을 거쳐서 구미의 인문 팔경을 선정하는 노력을 한번 하면 이것도 우리 구미의 아주 특별한 문화자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구미가 찾아야 될 인문학적 가치를 확고하게 만들어서 이거를 공식적인 브랜드화 시키는 노력을 다 같이 해주실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구미와 역사, 인문, 역사, 문화, 예술 등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나 이 슬로건, 특히 이 인문 브랜드를 정말 독특한 우리의 고유의 이 상표를 하나 만들어서 구미를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계기로 삼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인문 브랜드를 가치를 매기려면 제가 그냥 대안 없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구미 와서 연구하고 나름대로 이게 살펴본 바로는 구미는 최소한 3가지의 조선 유학사에서 정말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3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미는 조선 성리학의 산실입니다. 포원 선생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주자학, 성리학이 매몰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야한 선생께서는 구미에 내려오셔서 금오산에 응가하시면서 성리학의 씨앗을 발화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산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경영과 교육 철학이 700년 동안 우리 문화의 근간이 됐는데 이 14세기, 15세기의 이 구미의 길제 선생 이후 강호, 정필제 이후에 쭉 이어지면서 조선 도학의 정맥이 구미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고 조선 성리학의 산실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대외적인 이미지와 입지와 위상이 확보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대구 경북 성리학학술대회, 국제성리학학술대회 등등의 이러한 행사를 유치하거나 개최해서 개최한다면 이런
입지와 위상을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구미는 조선 인재의 본향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조선 인재의 본향으로서 그 대표적인 곳이 지금 이문리, 옛날 영곡리 일대의 장원방입니다. 이때 15명이 있었습니다만 15세기 이전에 벌써 이 장원방이 만들어짐으로써 이 조선 인재를 배출하면서 국가 경영에 큰 인재들을 제공해 왔습니다. 택리지에서도 언급했다시피 1751년에 택리지가 만들어졌으니까 약 300여 년 동안 변치 않은 명성을 우리 구미는 보유하고 있었고 대외적으로 이 명성이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는 이 인재 본향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고 현재 다행스럽게도 이 장원방과 관련한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히 장원방만 가지고 우리가 인재 본향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이후에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 타이틀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무언가 자료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하니까 좀 죄송합니다만 나름대로 조사를 한 몇 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구미 권역 출신의 생원, 진사, 입격자, 문무과 급제자 모두 조사를 다 문헌을 찾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300여 명 이상의 입격자, 문무과 급제자가 나왔습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수치를 보더라도 구미는 인재의 본향이다. 아울러 이런 인재를 배출하는 곳이 우리는 구미는 향교가 2곳이 있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선산 향교만 알고 있고 인동은 그 당시에 인동 도읍이기 때문에 그 인동 향교는 별도로 생각을 하면 향교가 선산 시절에 2곳이 있었는데 해평향교가 있었습니다. 그 해평향교는 야은 길재 선생 아부 되시는 길구 선생께서 에피소드로 말씀드리자면 야은 선생이 모친을 모시고 부친을 따라 전라도 금산으로 가셨을 때 홀로 남은 모친을 봉양하기 위해서 걱정이 돼서 출가했던 아우 길구 선생을 환속을 시켜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속을 시켜서 부모님 봉양하고 있던 이후에 야은 선생이 오셔서 야은 선생한테 글을 배우고 그 당시에 해평 지역이 낙동강에 가려가지고 선산향기가 공부를 하러 못 가니까 얼마나 항구율이 강했으면 해평 쪽에서 선산 부사한테 얘기해가지고 제발 학교 하나만 지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장가지고 홍수지면 절대 못 건너가고 공부는 하고 싶은데 죽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조정에 상신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해평향교인데 거기에 길구 선생 제자가 46명이 배출되거든요. 그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유적들을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우리 구미는 조선 인재의 본향으로서 인재 배출의 메카였다. 서원도 금호서원을 비롯해서 지금은 안 보입니다만 오산서원, 또 월린리의 월암서원 등등, 낙봉서원 등등 서원 15개소가 있었고 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한 지역에 15개의 서원이 있었다는 것은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금호서원은 여러분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될 때 유네스코에 우리나라의 도산서원 등등 병산서원 이렇게 다 등재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안타까워 죽겠는데 금호서원이 언제 세워졌냐 하면 1570년에 세워졌습니다. 금호산 밑에. 근데 그 후에 한 4년 후에 사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수서원이 몇 년도에 세워졌는지 아시겠습니까? 소수서원이 1540여 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럼 불과 30년 사이에 가장 이른 서원 중에 하나가 금호서원입니다. 저 금호서원이 마침 2년, 3년 전인가 보물로 정학당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사당이 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보물이 지정이 된 이후에 유네스코 등재를 시도할 때 왜 빠뜨렸을까? 이게 가능하다면 저 금호성원의 위상을 함부로 우리가 다뤄서는 안 되고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미는 조선 인재의 번향이면서 학문의 도시고 선비의 고장이고 인재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문향이자 유향입니다. 구미는 다음 살인파의 본산입니다. 이거는 주로 거론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살인파는 전필제 김종식 선생부터 시작하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김종식 선생의 공부와 학문이 성종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이면서 아주 공부 학문이 깊으시고 쭉 한 이후에 이 제자들 중에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조선의 조선 왕조실록에 최초로 당이라는 글자가 최초로 등장하는 기록이 이 경상선배당입니다. 이게 살인파를 의미합니다. 신진사대부가 홍구 세력과 맞싸울 때 이 신진사대부의 무리들 이분들이 뒤에 학문적 용어로 살인파라고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 본산입니다. 구미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15세기 말부터 조선을 경영하는 인재 양성과 배출의 메카가 다름 아닌 우리 구미였다. 자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구미는 충절과 의리의 고장입니다. 고려의 충신 대감 김재 선생, 농암 김주 선생 포함해서 야한 선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조선조의 선현들을 수없이 배출했고요. 일제강점기 전후에서는 창의 및 독립운동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우와 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에 오신 여러분들은 절대 여기서 쓰지 말아야 할 용어가 있습니다. 저는 뭐 개나 소나 이런 말을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개나 소나 다 하는 걸 뭐 이런 표현 쓰시면 안 되고 구미의 개와 소는 사람과 똑같이 의리를 지키는 개와 소기 때문에 관련된 반려동공원 이렇게 만든다는데 저 의구를 좀 활용하는 이런 관광 테마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요즘은 뭐 개가 사람이고 사람이 개인 듯한 그런 세월이긴 한데 아무튼 우리 구미는 충절과 의리의 고장입니다. 구미의 문화유산 방금 이제 공유 공감 구미 컬렉션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가정원 앞에 사회자가 다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구미 성리학 역사관은 그동안 이런 전시회 등등을 열면서 우리 구미의 인문자산 발굴에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문중과 가문, 개인 등의 소장 자료를 저희가 그동안 수없이 기탁 기증 요청을 드리면서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래 밀양박씨 문중에서도 거의 한 500여 점의 자료를 기탁을 받았고 그간의 많은 자료를 기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저희의 노력이 말로 하자면 구미 문화라는 데에 대해서 이 시민들의 의식 전환에 동기를 부여했고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 찾아보니까 이렇게 관련 자료도 많이 부족하고 기대했던 자료가 있을 것 같았는데 존재 여부도 잘 모르는 것도 많았고 자료는 있는데 소장처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기증하고 기탁했을 때의 불신감이 너무 팽배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구미의 문화유산 조사 발굴을 약 한 2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려 죄송한데 저는 임기제로 있기 때문에 제 있는 기간 안에 구미의 시 직원으로서 특히 성리역사관의 직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싶고 구미를 위한 뭔가 인문학적 문화유산을 발굴해서 이거를 뭐라도 알리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시민들이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찾아다녔는데 너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2024년 작년 말까지 저희가 조사한 바로 약 한 700여 건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를 제외하고도 더 많은 자료가 있는데 실제 모처에는 거의 국가유산급으로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자료에 한 5천여 점이 한 곳에 있습니다. 이거는 구미시가 특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실물을 또 확인을 했는데 이런 자료가 수천여 점이 있는데 이게 뒤에 가서 말씀드릴 사항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는 자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자료가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전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중에 이제 한 80여 건을 전시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 내용은 전부 그 자료집에 다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협조를 해주셔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정말 큰 절을 올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저희 전시회가 열릴 수 있었습니다. 주요 전시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실감 이 자료의 가치를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속활자본. 이 자료는 무엇이냐면 경국대전 병전입니다. 경국대전은 울사대전이 거의 완성본인데 초주가빈자본으로 만들었습니다. 인쇄를 했는데 저 경국대전 병전은 지금 수원 화성박물관의 동일본이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 자료가 지금 구미에 있습니다. 중요한 자료이고, 근데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서면에도 썼습니다만 이 자료에 대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중에 그 감정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진위 여부 이런 것들은 제 개인적으로 전문가들 찾아뵙고 이 자료를 보여드리고 또 나름대로 자문을 구해서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확보한 이후에 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추후에 정확한 감정과 진위 여부 판정은 따로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자료는 거의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중한 자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고사차료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주가빈자라고 하는 인쇄본이 뭐냐면 조선의 금속활자의 거의 최초의 활자인데, 우리 조선은 세계 인쇄 기록 문화의 출판 문화의 첨단 혁신을 걸은 나라거든요. 시작한 나라입니다. 이 초주가빈자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뒤에 여기 요 명자 있지 않습니까? 이 명자가 해일자 명자가 아니고 문목자 명자로 인쇄된 책은 전부 귀중한 책입니다.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가서 보시면 집에 한번 보시고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이건 낙전당 비전록인데 금속활자가 동으로 만든 게 있고 무쇠로 만든 게 있습니다. 무쇠로 만든 책 중에 가장 최초로 만든 무쇠철활자 최초 인쇄본이 이 낙전당 비전록인데 이게 구미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여드리고, 그 다음 이게 속자치통감 강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책의 이것도 거의 귀중한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명자가 문목자죠. 이것도 초주가빈자고 이 옆에 있는 까만색 부분이 흑구라 그러는데 이건 대흑구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쇄된 책이 만들어진 자료들은 집에 혹시 소장하고 계신다면 아프게 떼지 마시고, 고물장수 팔지 마시고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여기도 명자가 여기 마찬가지 증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보군옥 하는데 예천박물관의 대동운보군옥 건문회 선생이 지금 대동운보군옥이 보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보물로 지정이 됐는데 그 운보군옥이 그 대동운보군옥이 참고했던 책이 이 운보군옥입니다. 증석회통 운보군옥 그 정식 명칭인데 이것도 금속활자본입니다.
목판본의 주요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사집인데, 동사집은 지금 현재 이 책은 우리나라의 완질본으로 딱 한 본이 있는데 그게 구미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 자료는 정말 중요한 자료입니다. 관련 내용은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심경, 그 다음에 이 문천군에서 북한 쪽에서 함경도에서 찍은 책인데요.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임진왜란 이전의 목판본과 임진왜란 이후의 목판본의 가치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목판본 그 기술력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약 7년 전쟁에 모든 자료가 불탄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소실되고, 그 다음에 일본, 제가 놈들이라 할게요.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왜군들이 이 조선인군의 수급을 가지고 가서 전공을 자랑함과 동시에 가장 먼저 챙겼던 게 서책과 유물입니다. 그 서책이 지금 일본의 천리대학 등등에 수없이 다 반출이 돼가 나가 있는데, 그 이후의 자료를, 전란 이후의 자료를 찾아서 상고를 해서 다시 이 역사를 재정립하려고 보니까 자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저런 임진왜란 이전의 목판본들이 그만큼 소중한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도정절집, 이것도 마찬가지 임진왜란은 전이고요. 구인록 회제 이해준 선생 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임진왜란 이전본입니다. 이건 충경입니다. 충경은 이 책이 우리나라에 지금 2본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경은 원래 충경이라는 책이 없습니다. 공자가 효경을 편찬하신 이후에 이후에 와가지고 마육이라는 사람이 왜 효만하느냐, 충에 대한 경전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만든 책이 충경인데, 오로지 충만 이야기해서 효경과 충경을 쌍벽을 이루도록 만든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또 구미에 있습니다. 타지에게 가서 잘 못 봐요. 저는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목활자본. 목활자본은 나무로 활자를 만들었는데, 왜 그랬냐면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나서 전쟁 중에 금속 활자본이 많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긴급으로 자료 복구를 위해서 뭔가 찍어야 되겠는데, 나무를 깎아가지고 급히 활자를 제작해서 찍은 책들이 목활자본입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책이 이 주자봉사철학입니다. 이 책은 제가 신문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서 정말 좀 놀랐는데, 이 책은 전 세계 어디 가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유일본입니다. 국내외 유일본이 우리 구미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주자봉사철학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또 마찬가지 자료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보셔야 될 게 이 dun영록인데, 돈형록으로도 읽기도 합니다. 이게 농암 김주 선생의 단독 사적 실기입니다. 이 실기가 국립중앙도서관의 기준본으로 보관이 되어 있으면서 외부 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농암 선생은 쌍절록에 나왔듯이 백암 김재 선생하고 두 분의 기록을 사적을 편찬한 쌍절록이 있습니다만, 이 dun영록은 농암 선생만 단독으로 해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는데, 저게 목활자로 찍었습니다. 근데 저 책이 1800년도 정도에 저걸 편찬을 했는데, 저 제목을 또 누가 지었냐 하면 안강노시 덕동의 노상추 선생이 서사마, 그분이 그 자리에 가셔가지고 이 책을 찍으려고 하니까 유성김 씨 그 당시에 종종 분들이 앉아있는 데서 이름을 어떻게 하면 그럼 지으신 게 저 dun영록인데, 여기서 노상추 일기를 언급을 안 할 수 없는 게, 노상추 일기가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한테 없고 국사편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질의 그 60, 70년의 일기가,
근데 구미 씨가 관심을,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구미 씨가 관심을 버렸습니다. 이게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드려 죄송한데, 그 다음 이어서 노철 선생 일기가, 아버지 일기가, 선고 일기가 또 등장했습니다. 거의 두 분의 일기 달자가 연도가 100년입니다. 100년의 기록이 그대로인데, 이게 구미의 모든 사회, 문화, 인물, 교육, 지형, 지리, 뭐 모든 게 그 안에, 생활 풍습 있는데 이거를 되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구미의 역사가, 사회 역사가 새로 정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마침 안강도시의 종친회장님께서 와 계신데, 저분을 제가 한번 좀 뒤에 설득을 하거나, 요새 말로 꼬셔가지고 한번 밥을 사드리든지 술을 사드리든지 한번 국사 편찬위에 올라가 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그 노상추 일기의 이 두명록의 이름을 노상추 선생이 지었다. 그리고 저 책이 지키는 과정,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게 구미에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일성김씨 문중으로 봐서도 아주 귀중한 자료고, 구미 시를 봐서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성목집은 성목 이달이라는 분인데 허균의 스승이기도 하고 한데요. 이 책도 거의 뭐 유일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중본에 속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이거는 모화당, 이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로 기화했던 일본 조선 기화인 사야가라는 사람이 이제 사성을 받고 하사를 받으면서 김충선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분이 그 달성 농리에 사셨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여기서 우리나라를, 조선을 이야기합니다. 예의법도를 갖춘 나라를 대표하는 글자가 하나라의 한자거든요. 여름 한자를 쓰는데 이 조선을 사모한다 이래가지고 호도 모화당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문집인데 이분이 문장력이 좋고, 그래서 이 자료도 초강본입니다. 그래서 유사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초강본이라는 의미가 있고, 노릉지는 장릉을 아시겠습니다만 단종이 신원복원이 되기 이전에 세웠던 능의 이름이 능호가 노릉입니다. 그래서 그 노릉의 기록에 윤승거가 이 노릉 그쪽에 가서 있을 때 이 노릉지를 편찬을 했는데 이것도 초강본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좋겠고, 필사본. 다른 건 설명 안 드리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 일선지가 1970, 제가 기록을 기억을 잘 못하는데, 몇 년도에 그 당시에 영인을 하고 번역을까지 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일선지는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어디 있는지 소재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본이 없는 거죠, 지금. 그런데 수소문 끝에 찾은 게 이 일선지 추동본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때 찍었던 거는 일선지 원형 이정본입니다. 글씨체도 다르고 글자 수도, 행수도 다르고 자행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다른 이본이 지금 구미 오늘 전시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구미뿐이면 꼭 보셔야 되고, 이제 최연께서 조선의 최고의 사천 인문지리지가 일선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관람을 하시고 가시면 좋겠고, 가장 큰 이번 전시를 위해서 조사하고 노력했던 저희 성리학 역사관에서 가장 큰 보람 중에 하나가 이 일선지를 찾아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정암 선생 문집은 뭐 여러 일제강점기 무렵에부터 여러 판본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필사본으로 거의 완본에 가깝습니다. 이것도 한번 감상을 해보시고, 서화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흥미롭고 재미가 있으실 것 같은데, 경주공파, 이건 소재도 밝히겠습니다. 경주공파, 밀양박씨 경주공파 봉곡종중에 수많은 자료가 약 한 500여 건이 있는데, 한 500여 건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조사를 하고 알아낸 이후에 설득 끝에 저희한테 기탁을 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중 자료에 동궁 친필이 있습니다.
이 동궁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사도세자입니다. 사도세자가 8살 때 이 아버지 영조가 지어놓은 어제 동몽선습 서문을 영조가 지었습니다. 그 동몽선습 서문을 지은 것을 보고 세자 교육을 받을 때 아버님이 부모님께서 쓰신 글을 8살 필력으로 쓴 친필입니다. 이게 1990몇 년도에 한번 언론에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요 한 페이지만 나왔습니다. 요 한 페이지만. 그 이후에 약 한 30여 년 동안 실물이 어디 있는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지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사도세자 친필 그러면 요거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진은 그것도 흑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찾아가지고 임술 8월 1일 사도세자가 세자 시절임을 알려주는 분명한 기록입니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좋겠고, 이거는 우리나라 조선의 최고의 전서대가인 미수허목의 친필첩 왕본입니다. 시경 상송의 장발편을 7장을 쓰신 건데, 딱 이렇게 미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견장으로 다시 재본을 했는데요. 이건 정말 귀중한 자료니까 한번 구경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매학정의 주인이신 고산 황기로 선생의 친필을 나무에 새겨서 탁본한 이후에 그 가묵, 쌍구 가묵이라 그러는데 글자 바깥 부분을 까만색으로다가 칠하는 방식으로 해서 초서가행을 탁본한 것입니다. 이게 국립중앙도서관에 미창 오세창 선생이 소장하고 있던 미창본이 국립중앙도서관에 한 본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똑같은 본입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귀한 거를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이걸 이게 구미시에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산인서 가장 특유 가정 기뉴하 여름 고산인서, 여기 특별히 고산 선생의 독특한 낙관이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특별하게 당신이 남을 위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당신이 남을 위해서 묘갈명을 지어주거나 뭘 이렇게 지어줄 때는 이 낙관을 쓰지 않으시고요. 성균 진사 모모 이렇게 딱 공식적으로 그 예를 갖춥니다. 당신이 쓰신 글씨에는 이 고산인서라고 반드시 낙관을 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아우는 사위가 옥산 이후 선생인데, 옥산 이후 선생의 진적이 한국국학지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옥산 선생 관련된 덕수이 씨의 문중의 자료가 전부 강릉 오죽헌 박물관에 다 가버렸습니다. 제가 혹시 좀 말씀드리자면, 좀 힘있는 분이 계시거나 무중 관계자가 계시면은 저 강릉 오죽헌 치립박물관에 있는 옥산 선생 관련 자료를 통째로 가져올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안 되면 복제라도 해가지고 와서 구미 씨가 좀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게 재밌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은 백화윤선 뭐 등등의 이게 서첩인데, 백화윤선 윤군수의 아들입니다. 근데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윤군수와 백화윤선이 해평윤씨입니다. 예,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누구냐면은 여기 설봉, 예, 김의신 설봉 글씨고요. 요거는 태촌 김씨, 이분은 만년에 선산 와서 살았습니다. 요거는 원교 이광사 선생 친필 해서 때 저 글씨가 해서 글씨가 잘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네 분의 글씨를 한 축으로 만들어 놓은 여기 해서거든요. 이광사 선생이 쓰신.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마지막 조선 일제강점기 이후에 마지막 대령 숙소,
말하자면은 그 임금 저거 했던 음식 만들었던 배령수수였던 중농 안순환이라는 분의 묵란도입니다. 중농호가 있고 요 안순환이 그렇습니다. 벽품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동여지가 약 한 300여 년 된 이전에 만들어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잠깐만 말씀드리면 여기 우산인데요. 여기가 독도, 대마도가 우리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대마도, 제주도, 여기 우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독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정조의 장인대는 풍고 김조순이라는 분의 묵란도입니다. 배성 묵란도인데 풍고의 그림과 글씨는 잘 남아있지가 않은데요. 여기 풍고제라고 딱 이렇게 낙관이 있고 그 다음에 김조순인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풍고 김조순 선생의 묵란도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겠습니다. 뭐 이런 자료도 참 근현대 자료인데 서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건 안중근 의사 순국 기념 40주년 기념 순국 기념 포스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윤산 선생님이 그 이사장으로 했던 안중근 의사 추모회에서 발간한 민족예술 사진첩이고 이건 신라 통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거는 고려의 고려시대에 제작된 걸로 보이는 연적입니다. 토기로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지막에 저희가 이거를 입수를 했는데 금동열의 입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비교할 건 아닌데 이거 진위 감정을 전혀 우리는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거를 비교를 해봤을 때 몇 년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국미 봉안리에서 발견된 금동열의 입상이 국보로 지정이 됐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 7, 8세기에 만들었는데 그 불상이 뒷면을 보면 이렇게 등이 이렇게 구멍이 뻥 나고 구멍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중공식이라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만드는 제조법인데 그거하고 똑같이 만들어진 뒤에 흔적이 있습니다. 이게 국립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구미에 저게 없으니까 한번 감상하시면 좋겠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거는 기념 협찬을 받았습니다. 이건 설명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향후 과제와 제언을 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공감 저희 이번 전시회를 통해 발굴 소개되는 자료에 대해서 구미와 구미 시민들 전체가 정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좀 관리 방안을 다 같이 모색해보는 그런 장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자료집에 있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와 문화유산으로서 미래의 활용 가치를 창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시, 공연, 밀착형, 체험 등의 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또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 이거는 제가 뭘 말씀드리냐 하면은 여기도 써놨습니다만은 최소한 도립박물관 정도는 아니면 그 이상의 국립박물관도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 설명 한번 14쪽 한번 위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국립박물관, 국립에 붙은 박물관이 총 13개 중앙도서 국립중앙박물관을 빼고 13개가 있습니다. 지역에 지역 명칭을 달고 있는 박물관이 이 경주 등등 해서 나중 김해까지 있는데 우리 구미의 시민 인구수가 약 40여만 명이 됩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 지금 여기 보면은 구미보다 나이가 인구가 많은 도시가 별로 없거든요. 뭐 몇만 명, 뭐 10만 명도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미에 이 국립박물관이 없다.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별 과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반성 대구박물관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미인도가 딱 내려오니까 수십만 명이 달려옵니다. 미인도 하나 보려고. 루브르 박물관에 그 다빈치고 하나 보려고 수없이 달려가고. 금강의 모나리자, 그 다음에 그거 좀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나이키가 뭔지 아십니까? 나이키. 이 신발의 나이키.
나이키가 승리의 여신이지 않습니까? 이름이. 근데 나이키가 루브르 박물관에 나이키가 있어요. 저는 그거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렇게 보러 가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 그 금동 방가 사유상 그거 하나 보러 갑니다. 그래서 선결 과제가 뭐냐면 박물관을 짓고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안에 들어가야 있는 소위 말하는 안고가 있어야 이 빵이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맨빵 먹으면 호빵 좋아하지 그냥 빵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꼭 꿀을 넣어야 또 찍어야 먹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선결 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발굴된 자료를 포함해서 공개를 못하는 자료까지 다 아울러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구미시가 품어서 이게 내보여야 박물관이든 뭐든 만들어지는 명분이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그냥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회가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화유산을 찾았으면 또 찾으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인식 전환, 제도적 관리, 체계, 전문성 이런 게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 밑에 셋째라고 하는 데에 그 14쪽 마찬가지 거기에 몇 가지 다양스러운 우리 구미시의 제도적 조치가 있습니다. 그 시 지정 문화유산 지정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작년부터 구미시 향토문화유산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참 다행스럽고 이분들의 역할을 정말 기대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구미시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이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실천에 옮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미래문화유산이라는 부분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눈을 돌리고 관심을 보여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문화유산이 발굴이 되거나 뭐 이제 또 발굴된 거 있으면 이게 관련 업무에 대한 구조적 체계화 일원화시키고 분야별로 세분화시키고 하는 이런 정문화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부서별 공조 등등 관련 부서의 업무의 이 약간의 분산 이런 것들이 좀 뭐 개선이 되면 좋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시에 근무하면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중장기적으로 멀리 내다보고 그렇게 된다면 더 훌륭한 이 문화유산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 자료 수집, 홍보 범위의 적극적 외연 확장, 아까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강릉시에 있는 거나 어디 있는 거를 저희가 뭐 가져오는 노력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찾아보니까 찾아줍니다. 제가 이제 실제 경험을 했으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 구미 성리학 역사관이 했으니까 해보니까 이제 알게 됐는데, 구미 고향사랑 기부제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인센티브를 주고 구미시 출향 인사들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구미시에 기부나 기증이나 이런 거를 기탁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드리고, 또 뭐 고향에 오시면 차비라도 좀 깎아드리고 빵도 하나 드리고, 그냥 막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런 예우를 해줄 수 있는 제도적 마련 이런 거를 하면 자연스럽게 돈 1,000만원, 2,000만원 기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향후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번 전시를 계기로 향후에 저희가 준비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시 테마를 몇 가지 적었습니다. 금속활자본 단독전. 금속활자본이 이번에 전시된 한 20일 정도 외에도 지금 자료 공간 제약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문제로 이게 선별에서 탈락한 아쉬움을 품고 있는 자료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활자전 단독전을 이게 우리나라의 금속활자 지금 구미에 있는 자료 중에 보면 구덴베르크가 1477년인가요? 만들어진 금속활자 발명했다는 그보다 더 앞선 자료들이 저희한테 있거든요.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단독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종교의 화합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미는 유교 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 불교 초전지 아까 말씀드렸고 가톨릭 기독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 관련자를 중심으로 화합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콜라보 전시 이런 거를 해서 우리 구미시가 종교적으로도 화합하면서 뭔가 이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전시회도 한번 생각을 그냥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구미 소재 문화유산이 이제 유네스코 지정되는 이 심의 중에 있는 게 2건이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대로 허락을 받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 역사박물관이라고 현재 도계에 있는 그 자비사에 있습니다. 2건이 석보성절 그 다음에 어린 청강주옥인가 2건입니다. 그게 지금 올 연말에 심의 통과하고 유네스코 등재가 됩니다. 대단한 정말 그냥 간단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단히 큰 역사적인 일입니다. 우리 구미로 봐서는. 그래서 한번 이런 걸 할 때 특별전을 한번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해보는 것도 아니면 구미시 타 부서나 타 기관에서라도 성의 역사관이 아니더라도 이 구미시가 이런 거를 한번 하면 정도로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덧붙이는 말 다 그냥 읽어보시면 좋겠고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시간 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과제와 책무 보정관리 연구의 전하고 공유 공간 이번에 자료 제공해 주신 여러분께 이 공유 공간 지금 알 수만 있게 해주고 자료가 있다는 것만 알게만 해주신 것만 해도 저희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보존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구미가 만들어가고 있는 독특한 그냥 조선시대의 그 진부한 이런 문화가 아니고요. 현재의 저 구미 공단 문화 이게 좀 혁신을 지금 달리고 있거든요. 이런 산업혁신의 문화와 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구미의 발전 동력을 이루었던 이러한 것들의 문화유산화의 가치를 찾아내서 그거를 별도의 특색 있는 문화유산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근현대 문화유산 지정을 우리 공단 1, 지금 5공단까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공단 문화를 독특하게 다시 한번 잘 한번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전체를 다 아울러서 보면 제가 안경을 보고 크게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우리 구미 저는 구미를 정말 사랑합니다. 구미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 수 있으면 제가 힘을 다해서 뭐라도 글자 하나라도 찾아내고 종이 쪼가리라도 하나 찾아내는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지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저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정말 우리 구미와 구미인 모두가 정말 다 같이 한번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이 기회다. 지금을 놓치면 좀 어렵지 않을까. 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이 듭니다. 여러분 구미를 위해서 또 구미 성장을 위해서 우리 구미 시민들의 인문 소양과 정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주시고 도와주시면 저희로서는 성리학 역사관으로서는 큰 영광이겠습니다. 두서없이 제가 이 톤도 잘못 맞추고 한데 그저 이게 흥분된 마음으로 말씀드린 듯해서 대단히 송구하고 듣기 아마 거북하셨을 텐데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때로는 공감도 해주시고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을 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